안녕하세요. 언더키즈닷컴 F77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6 액티브예요. 갤럭시 S4 액티브, 5 액티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6 액티브죠. 이번 리뷰부터는 리뷰 방식을 훨씬 간소하기로 했어요. 뭐 줄줄줄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디자인 보여드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까지 한 방에 가도록 하죠. 자, 일단 디자인부터 볼게요. 갤럭시 S6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갤럭시 S6 기반에다가 뭐 이제 이것저것 러기드한 기능을 추가를 한 거죠. 일단 디자인부터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세 가지로 나와요. 카모 블루, 그레이, 카모 화이트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5 액티브 쪽이 색깔이 좀 더 마음에 들지만 여하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디지털 카모가 됐죠.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이 얼룩무늬, 그 깨구리 우드랜드였는데 갤럭시 S6는 디지털 카모가 들어가 있다. 그레이는 카모 패턴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레이는 카모 패턴이 없다. 자, 요 정도고 디자인 자체는 뭐 갤럭시 S5 액티브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죠. 갤럭시 S6 액티브의 제일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변경점은 뒤쪽에 배터리가 4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커버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다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Q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스피커, 그리고 전면 카메라, 멀티태스킹 키, 홈키, 백키가 있고 물리적으로 눌리는 키들이에요. 이렇게 딸깍딸깍 하죠. 오른쪽에 전원키가 있고 나노 심카드 슬롯, 트레이, 그리고 이어폰 잭, 적외선 포트, 2차 마이크, 액티브 키, 볼륨 키,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캠리스 방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물에 넣으셔도 방수가 잘 지원이 된다는 거. 마이크가 있고요. 그 정도. 뒤쪽에 카메라, 심장박동수 센서와 같이 있는 LED 플래시, 갤럭시 S6 액티브 로고, 스피커, 그릴까지. 뭐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은 뭐 사실 기능은 없고 그냥 장식 디자인이에요. 자, 일단 그 정도로 보고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뭐 액티브라는 이름에서 나왔지만 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유리가 안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이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 싫어하시는 카툭티 같은 경우에도 안에 대신 배터리를 채웠기 때문에 안 튀어나와 있고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정도. 밀스펙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이나 어느 정도 방수 방진에 완전히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심카드를 띄우고 빼기가 굉장히 쉽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장점인데 심카드를 뺐다 꼈다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뺐다 꼈다? 뺐다 꼈다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카드가 잘 빠지는 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배터리 컵을 열 필요도 없고 뭐 이 트레이 자체도 빼기 굉장히 쉬워요. 핀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외부에서 되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면이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뭐 삼성 QHD 화면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자체도 그렇고 뭐 해상도라든지 이거에 손해를 보지 않고 요즘 뭐 굉장히 정확한 디스플레이가 되어가고 있죠. 예전에 아몰레드가 그냥 블랙에서만 장점인 디스플레이였다면 요즘에 아몰레드는 뭐 거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하나 가로막는 건 버닝인데 버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버닝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찌끔찌끔 움직이는 방식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카메라가 굉장히 빨라요. 카메라를 켜는 게 이렇게 따닥 해가지고 키면은 갤럭시 S6 시리즈에서 굉장히 칭찬했던 건데 카메라가 대단히 빠르게 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갤럭시 S6나 6 엣지 때도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인데 S6 액티브에서도 똑같이 카메라는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액티브 버튼이에요. 액티브 버튼이 S5 액티브부터 들어갔었는데 이걸 딱 누르면은 잠금 화면에서 뜨게 설정할 수 있고 잠금 화면이 아닐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은 액티비티 존이 뜬다는 거죠. 날씨, 기압. 사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여기 SLS에 몇 보 걸었는지랑 손전등이랑 나침반 요건데 나침반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해요. 집 보러 다닐 때 되게 유용해요. 이건 사담이고 여하튼 액티비티 존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과 액티비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존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버튼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버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짧게 길게 두 가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더 빨리 추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테마 기능인데 테마 기능이 S6부터 들어갔었죠. S6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테마 스토어에서 다운받았는데 무료 테마보다는 유료 테마가 좀 더 많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테마 기능이 굉장히 전방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기본 앱들에서는 물론이고 노티버 같은데 이런 세세한 디자인들에도 다 적용이 돼서 저는 테마 기능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수명이에요. 3500mAh예요. 3500mAh. 사실 삼성 기기에서 배터리 용량이 3500mAh까지 가는 게 이 사이즈에선 거의 없죠. S6랑 6 엣지 그리고 그 비슷한 시리즈에서 이번에 노트 5는 배터리 용량이 오히려 줄어가지고 더 욕을 먹고 있는데 뭐 실제로 가는 거는 더 오래 간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S6 액티브에는 3500mAh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써도 굉장히 오래 가요.
기존의 갤럭시 S5에서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갤럭시 S6 액티브의 배터리가 그 정도 가요. 화면 켜지면 5시간, 5시간 반? 그 정도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버텨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장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죠. 이거 굉장히 편해요. S6나 S6 엣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이 무선 충전을 내장한다. 뭐 그동안도 뭐 패치만 붙이면 되고 배터리 커버만 바꿔 끼우면 됐지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배터리 커버가 안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장점도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방수 방지나 밀스펙 같은 좀 러기드한 폰들은 떨어졌을 때 분리가 돼서 뭐 이건 좀 억지스러운 설정했는데 떨어뜨려서 배터리 커버가 열리고 물에 퐁당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무선 충전이 들어갔다는 건 그 장점을 극대화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단점 타임.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로 SD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SD가 없는 건 좋은데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 32기가밖에 없어요. 16기가만 있지 않는 게 그나마 정말 다행이긴 한데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 32기가밖에 없고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같은 거는 뭐 무제한 요금제를 삼성에서 내줄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배터리 교체용은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마이크로 SD가 안 들어간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스피커가 뒤쪽에 있어요. 스피커가 뒤쪽에 있는데 이게 특히나 물이 들어갔을 때 잘 안 들려요. 방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빠지기도 쉽고 위치도 좋은 아래쪽에 다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원판인 갤럭시 S6나 S6 엣지가 아래쪽에 스피커가 있고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다는 걸 생각하면은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는 AT&T 전용이라 한 거예요. 뭐 직구를 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AT&T가 업데이트가 되게 느려요. AT&T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순위가 계속 바뀌는데 원래 버라이즌이 엉망이었는데 요즘 좀 버라이즌이 이상하게 빨리 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T모바일이나 뭐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AT&T 업데이트는 특히 악명이 높기 때문에 과연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줄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백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메뉴 뜨는 업데이트라든지 스테이지 프라이트 보안 패치라든지 전혀 안 왔거든요. 아마 삼성에선 전달을 해줬는데 안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VR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어 VR도 안 들어가고 근데 뭐 사실 기믹성 기능이기는 한데 뭐 지원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 비싼 돈 주고 사고 QHD 디스플레이가 사실 저는 VR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VR 지원 안 한다고 QHD를 빼기는 좀 그랬으니까 스펙 다운 같아 보였을 테니까 뺐겠지만 빼진 않았겠지만 QH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VR 지원이 안 되는 건 상당히 아쉽고 지문인식이 안 돼요. 지문인식이 이제 이 물리 홈 버튼을 위해서 지문인식을 뺐을 텐데 그거 지문인식 자체는 별로 아쉽지 않은데 삼성페이가 안 돼요. 삼성페이가 요즘 평가가 굉장히 좋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삼성페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아쉽다. 어차피 뭐 직구한 거라 삼성페이는 못 쏘겠지만 여하튼 뭐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은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카모도 좋은데 S5 액티브 쪽에 이 깨구리 카모가 더 이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거는 좀 심심하달까? 뭔가 좀 티가 덜 나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S5 액티브가 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단점이라기보단 뭐 기타 사항인데 테마 스토어에 검색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봤다가 잊어버리고 다음번에 찾으면 한참 내려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왜 테마 스토어에 검색 기능이 없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드리자면 S6 액티브가 기능적으로는 저는 대만족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간 삼성이 만든 기계 중에 최고예요. 뭐 마이크로 SD 확장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액티브 러기드한 폰에 카메라가 잘 나오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S6 액티브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배터리 수명까지 완전체에 가까운 이 친구인데 뭐 이제 조금 기믹성 기능들을 빼고 나면은 완전체에 가까운 친구인데 디자인이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한 폰이고 당연히 뭐 즉 필구지만 대부분은 이제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한 그냥 갤럭시 S6나 S6 엣지 혹은 노트5의 그 최근의 삼성 패밀리 룩을 훨씬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다수에게 어필하기 힘들 것 같지만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최근에 쓴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폰이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고 싶고 특히 사진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건 뭐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든지 뭐 메인으로 쓰든지 하게 되는 놀라운 폰이었어요. 자, 갤럭시 S6 액티브였고요. 다음에도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그 시간까지 끝!